안녕하십니까, 박건영 대표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게 살짝 NG가 나서 올해는 이번에는 제가 테스트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디토스탁 원포인트 투자 레슨 저는 박건영 대표라고 하고 소개는 생략해 버리겠습니다. 뭐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면 되겠죠. 첫 번째 국내 증시 리뷰 빠르게 볼 거고, 현재 시장 이벤트를 먼저 또 체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업종이 맨 마지막에 가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피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넘었습니다. 지난 3월 여기 수직 낙하할 때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거고, 이 부분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을 또 누리셨을 겁니다. 저 또한 이 구간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시장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복귀가 맨날 있고, 저 또한 수련하면서 이제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 작품으로 이제 좀 만들어 놨지만 수익률 세 자리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금일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넘어가면서 대형주 위주 장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형제 수급이 조금 쏠리면서 개별주 위주 매매가 매우 힘드셨을 겁니다. 테마를 만약에 잡았을 경우에는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이고, 그리고 다음날 재료는 바뀌고 다른 테마가 돌고,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뜨는 순간 들어가는 순간 항상 물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항상 분할 매수에 대해서 매우 강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은 뻔해요. 제가 보면은 항상 차트만 보시고 일봉에 집착하시고 당일 하락에 집착하시고 기업 자체 본질 내재 가치에 집중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종목 진단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항상 자세하게 한두 줄로 언급드리고 손절가, 목표가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저 또한 뉴스를 다 보고 종합해서 제 의견을 녹여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수는 코스피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로 피로도를 매우 거치고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올라올 때 개별주 위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을 매매를 많이 하면서 코스닥이 이제 전고점을 넘은 거와 같이 신고가를 뚫어버리는 종목들이 보트에 많이 있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서도 항상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료집에서도 항상 대박 공략주 디바이스 ENG가 당시 매매 단가가 24,000원 부근에서도 자료집에 대놓고 넣어드렸었습니다. 제가 자료집에 넣어놓고 방관하지 않아요. 이제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에는 공식 무료 톡방에서 신호로 나갔었고, 또한 이제 제가 커버를 하면서 무료 카톡방에서 관리를 해오면서도 이제 좋은 수익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지수랑 예탁금이랑 신용잔고의 세계 비교입니다. 예탁금이 계속해서 예탁금이 계속해서 이제 높은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는 가운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현 시장에서는 이벤트 하나하나에 지금 이벤트가 어느 정도 소거되고 있고, 연말에 큰 산타 랠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제가 원포인트 투자 레슨을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한 5주차가 된 것 같습니다. 5주차가 됐는데 항상 업에 가 있어야 된다. 오늘 같은 시장이 도태되는 날에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냉정하고 항상 내 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기는 매매를 계속해서 구현해 나가려면은 항상 종목 그리고 업에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국내 일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지난 24일 00시부터 그리고 7일에 이제 2단계 발효가 만료되는데, 7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이전에 아마 방역 당국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같은 일간 확진자 폭증세는 지난 2월, 3월 피크점을 또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목요일날 수능이 끝났죠. 당일 이제 개장이 어느 정도 좀 1시간 밀리면서 폐장 시간도 밀렸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놀고 싶은 심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규제 같은 거를 어느 정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3차 팬데믹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도 확진자를 통해서 항상 종합지수는 변동성이 매우 들쑥날쑥했었어요. 지난 6월 달에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장중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6% 빠질 때는 변동성을 감내할 수가 없는 수준이 옵니다.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 코스닥도 대형주 위주로만 가지만 지수가 버텨주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주들이 조금 마이너스 2, 3%씩 하락하는 거는 변동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2단계가 지금 현재 전국적 확대가 될지 말지, 그리고 당국이 차주 월요일 이전에 가이드를 발표한다. 국내 확진자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죠. 이 추세를 지금 당분간은 어느 정도 잠잡고 좀
눌러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2단계 격상이 어디까지 될지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서만 2단계 발효가 됐고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코로나 확진자가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입니다. 풍력 산업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풍력 산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종목들만 아실 거예요. 다들 아시는 종목 CS 윈드, 삼강 M&T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스페코가 있죠. 자, 이게 제가 수소랑 그때 엮어서 설명했는데 시간 관계상 맞는 설명을 못 전달해드렸습니다. 짧게 요약해드리면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가져온 겁니다. 이후에서 수소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확정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수소 시장이 글로벌 수소 시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수소랑 풍력이랑 같이 엮어서 말씀드릴 때 수소를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 쓰고 있는데 이 수소를 만들기 위해 화석 연료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권에서 사용되는 96%의 수소가 다 화석 연료로 생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모순된 친환경 에너지 사용법. 유럽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6%가 화석 연료로 생산해 버리면은 그냥 화석 연료를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거를 에너지를 선순환으로 친대친, 친투대 친환경으로 메꾸기 위해서 이제 해상 풍력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이 국내 두 개 기업이 아시는 이제 두 개 기업 CS 윈드나 삼강 M&T. 윈드 같은 경우에는 타오고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하부 구조물이죠. 이 관련 자료들을 조금 노란 톡방에서도 제가 다음 주나 이제 시간이 될 때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 커지는 해상 풍력 시장. 국내 정부 또한 풍력 5대 강국을 도약 선언한다면서 2020년에는 6.6 단위가 기가와트죠. 2025년에는 25기가와트, 2030년에 32기가와트 청사진을 어느 정도 제시해 놨습니다. 글로벌인 어떻게 보면 기조예요. 이 기조 안에서 과연 수혜받는 종목들이 뭔지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갈 종목들은 아니고 추후 이제 모멘텀을 받거나 어느 정도 이제 유럽권 이제 그린 뉴딜의 기조를 받게 되면은 엄청 좋은 종목들이 현재도 많습니다. 옥석을 꼭 가야 되는 시장인 만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G는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많아요. 제가 자료집에 넣었던 두 종목이 이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설비 투자 사이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권, 미국권 코로나가 지금 진정이 안 되니까 국내도 마찬가지죠. 인빌딩 예를 들어서 인빌딩 자국이나 중계기를 만드는 인빌딩, 솔리드가 있죠. 그리고 백홀, 프론트홀 여러 업체가 있겠지만 설비 투자는 증가하는 사이클에 있습니다. 일부 이제 장비 설치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통신 장비 업체의 발주가 어느 정도 낮아지고 있고 컨센서스도 하향되고 있고 가이던스가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눠 찍히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확실하게 받는 종목의 타겟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5G가 컨택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언택트로 들어갑니다. 더 빠른 통신망에 대한 갈구, 이는 반도체와 함께 업황을 같이 합니다. IDC라고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번에 반도체가 올라온 경우도 상반기에 다들 아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업체들이 대규모 이제 공용 기업들이 그 데이터 센터 투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도 매우 많아지고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더 빠른 통신망이 안착되어야 되고 통신망이 안착이 된다면 4차 산업혁명 근간이 만들어집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전부를 포함해서 통신망이 없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모토는 초지연, 초연결, 4차 산업시대에서 5G는 패권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정책 수혜주로도 들어가죠. 과기부에서도 계속 옥을 쬐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아까 조선업을 좀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 주목하는 포인트는 뉴딜의 카테고리입니다. IMO 2050이라는 게 국제회사기구에서 이제 원래 2020에서 2050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플랜을 좀 바꿔놨는데 뉴딜의 카테고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소나 전기차 추후 이제 내연기관차는 종말을 이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시장 개화되는 속도가 이미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바다에서 떠다니는 이 선박들도 저감가스 장치를 장착하거나 아니면은 LNG 선으로 바꿔주거나 여러 가지 이중연료 추진선으로 바꿔주거나 바다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금 조선업이 예전에 중국을 포함해서 원래 한국조선업이 예전에 엄청 잘 나갔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저가 공세로
한국조선업을 좀 위협하기 시작하자 조선업이 근간이 흔들렸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중국이 이제 대서양 쪽에서 이제 글래드스토노가 항해하다가 중간에 이제 엔진 스톱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의 저가 공세가 그동안 이제 물밀듯이 들어왔던 저가 공세가 품질 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업체들이 다 한국에 지금 수주를 맡기고 있어요. LNG 관련해서는 매우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아무튼 최근에 이제 뉴딜의 카테고리도 엮이면서 IMO 2050이라는 정책과 큰 틀을 함께한다. 그리고 지우개로 좀 지우겠습니다. 산업의 모토 마찬가지입니다. 초격차입니다. 반도체를 처음 말씀드렸을 때 모토를 초격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발 업체의 진입을 용서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조선업 굴기 같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품질 결함 이슈로 대한민국이 지금 조선업 최강자입니다. 변화 is coming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변화가 오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지난해 IMO 2020 정책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분명히 밸류에이션이 좋아지겠구나. 첫 번째, 바다에서 이제 오래된 노후 경유차도 이제 5등급 이상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국내에서도 정책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황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황 함유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유황유를 써주거나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황 함유량이 낮은 기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니면은 저감 스크러버를 써서 그냥 저감 어느 정도 기준량에 맞게끔 스크러버를 써버리는 방법이 두 번째죠. 세 번째 이중연료 추진입니다. 이 부분을 매우 지금 깊게 보고 있고 이 관련 종목이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제 자료집에도 지난주에 들어가 있었던 종목이겠죠. 아무튼 조선업 자체에서 큰 틀에는 뉴딜도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카테고리가 이제 전기 수소에서부터 조선까지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트렌드와 동향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유동성 장세는 지속된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위험자산도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종합지수도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설명이 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유동성이에요. 돈을 많이 풀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에서 이제 당연히 버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장세를 즐기면 됩니다. 그 대신에 지금 같은 장세에서 도태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제 무료 톡방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이제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주말 특별 선물을 영상을 하나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딱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힘이라고 한번 딱 해주시면은 제가 딱 올려가지고 스크롤 딱 올려가지고 봐서 체킹하신 다음에 그 분에 한해서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수혜주에 집중하자. 이 부분은 5G나 반도체나 여러 산업이 다 똑같겠죠. 세 번째, 가장 안 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겠습니다. 내가 매수하고 항상 주식이라는 현물은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끔 운 좋게 올라갔다고 해도 그건 내 실력으로 모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시장이 버텨줄 수도 있고 이 종목이 그냥 운 좋게 정말 때마침 올라갈 수도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절대 과시하면 안 되실 게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사면 올라가야 돼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그리고 대 이벤트, 대악재가 닥쳐올 때도 우리는 매매를 해야 돼요. 그냥 시장을 물린 상태로 소위 말하는 존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버리지를 항상 넓게 열자. 이 부분이 가장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괜찮은 종목, 괜찮은 업종의 종목이 배팅이 가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항상 튀는 종목을 사세요. 그래 놓고 이제 물렸다. 비중이 60% 고가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성하셔야 되고 제 노란 톡방에 오면은 좀 올바른 마인드나 투자 철학을 제가 정립해 드리니까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는 성장 업종에 베팅하자. 오늘도 코스닥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고가를 넘었죠. 근데 개별주들이 안 움직였습니다. 거의 안 움직이다시피 하고 하락, 음봉 막 떨어지고 그랬는데 신고가를 열었잖아요. 오늘 디바이스 ENG 짝짝짝 한번 외치겠습니다. 노란톡에서 짝짝짝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졸업 작품이 세 자릿수 수익률로 함께 했습니다. 매우 좋은 기쁜 날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ENG입니다. 이제 매수가가 제가 이 부분에서 잡아드렸죠. 이거 부정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날라갔습니다. 이거 차트를 저게 상장일에부터 해서 이렇게 쭉 당겨봤어요.
좀 축소시켜 놨는데 여러분들도 이만한 밴드, 이 밴드 수익률을 냈습니다. 제 매수 단가는 조금 밑에 있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하셨습니다. 이만한 수익률을 냈다는 게 일단 매우 기쁘고 같이 끌고 올 때 화이팅 많이 해주셔서 저 또한 이제 좋은 수익률로 보답해 드린 것 같습니다. 코미코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종목 리뷰를 했을 때 동사는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유하신 주주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 오셔서 전략을 같이 받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8시 34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거 레슨 끝나기 전까지만 힘이라고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특별한 선물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죠. 상장일의 신고가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뭐죠? 뚫어버립니다. 오늘 뚫어버렸습니다. 고가권 도지봉 떠봤자 뭐합니까? 이미 우리는 수익률이 40%가 넘어갑니다. 그냥 이제 선택이에요. 팔지 말지 아니면 팔고 다른 거 살지. 아까 박광영 대표가 주목했던 조선업을 사지. 이제는 우리는 수익권이기 때문에 수익금은 싹 걷어버리고 선택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K식텍도 마찬가지로 금일 신고가 열었습니다. 자, 노란톡방 이제 이거 업데이트가 좀 안 된 자료인데 ENF 테크놀로지 때부터 제가 과거에 매매했던 레코드가 다 쌓여 있습니다. 절대 거짓된 종목가 아니고 종목 하나하나 분석할 때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매우 상세하게 도움되는 정보만 조금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후기를 조금 마지막 PPT장에는 가져다 놓아봤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투자 레슨 박건영 대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오늘 정말 명확한 핵심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말 랠리를 맞아서 앞으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고 내년의 상반기를 위해서 어떠한 섹터를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관련한 힌트도 얻으셨을 거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란톡 우리가 친데레 같은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입니다. 기어이 저한테는 안 주시겠다고 하시던 이 레슨 중에 특별한 깜짝 이벤트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말 동안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지 영상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요. 힘이라고 적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해주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5분 남았고요. 방송 중에 우리가 다음 주 시장에 관련해서 빨간 꿈을 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4시간 자는 시간 이외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믿고 다음 주에 시장을 같이 한번 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